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외목 포진이 등장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상대방이 외목을 두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만약 잘 모르면 걸쳐가기가 참 어려운데 프로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바둑은 대주배에서 최근에 열린 목진석 선수의 흑번, 오정아 선수의 백번 대국입니다. 목진석 구단은 궤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외목을 사용했어요. 상당히 좀 드문 이색적인 포진인데 양 외목을 둔 다음에 다시 귀를 굳혔다고 표현해야 될지 벌렸다고 표현해야 될지 약간은 허술해 보이는 허실실한 벌림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자, 외목을 걸쳐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외목을 어떻게 걸쳐가는 것을 떠올리시나요? 외목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외목을 두어 왔을 때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외목에 대한 파해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외목 파해법에 대한 강좌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단 외목의 단점은 귀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바로 삼삼 침입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귀가 비어있는 삼삼의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초반부터 삼삼 침입하는 그러한 개념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구나 삼삼이잖아요. 묻지마 삼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화점에 아예 삼삼 침입하는 경우가 많죠. 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삼에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흑은 이 모양을 가지고 변의 모양을 가지고 날일자를 씌워서 모양을 확장시키겠다. 새를 확장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목이 실리상으로는 손해이지만 이러한 이제 조화롭게 이런 포진으로 판을 짰을 때 원래 기존의 이 모양에서는 흑이 늘었을 때 날일자로 두는 것이 이제 정수예요. 외목 파해법 강좌에서 제가 상대방이 외목을 사용을 해오면 삼삼으로 침입해서 날일자를 씌울 때 악수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먼저 한번 부딪혀서 호구를 쳐서 모양을 잡는 것을 좀 수순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흑이 2단을 젖혀오면 끊을 필요도 없이요. 그냥 따라서 젖히고 흑도 약점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도 이제 그냥 느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보통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아마도 변벌림을 통해서 모양을 키웠을 것 같습니다. 좀 외목이 단순하게 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새를 키웠을 때 사람 기준에서는 들어가서 타개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가게 돼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만큼 타개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목진석 구단의 그 외목 포진의 의도는 상대방이 뭐 이런 식으로나 또는 삼삼으로 들어왔을 때 새를 쌓아서 확장을 시켜서 이제 상대가 침투를 해 들어오면 공격을 통해서 풀어가겠다라는 의도 같습니다. 지금도 혹시 허술해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봉쇄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귀에서 쉽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살아도 불만이 되는 거죠. 작게 살아서 흑에게 외벽을 외세를 지금 많이 내주게 되면서 백이 실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는 것은 생불여사라고 표현을 하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깰 때도요. 가급적이면은 돌을 가르고 들어가는 이런 성점의 자리 또는 이렇게 짚어서 모양을 가르는 수 이런 자리를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우상기 쪽에 외목만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는 삼삼 침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흙도 나를자로 씌우는 것이 정수예요. 뭐 밭전자를 만약에 두면은 일단은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두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단단하게 머리를 내밀어서 나오게 되면 흙이 갈라지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자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악수 같지만 붙여놓고 호구를 쳐서 이렇게 두는 진행을 추천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흙에게는 좀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혔을 때 흙도 좀 새를 확장시킬 수 있고 백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한 번 더 밀어놓고 늘어서 받을 때 빨리 모양이 커지기 전에 침투해서 견제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지금 배석에서 이제 이러한 진행이 되면은 백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흙도 변 쪽으로 백을 좀 더 압박을 해서 공략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러면 한 칸을 띄면 또 한 칸의 자세가 좋고요. 나를자를 추천을 하고 좀 흙도 허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되면 박스형 형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뒷맛은 나쁩니다.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으로 한번 잽을 날려놓고 사는 뒷맛을 남긴 다음에 다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뭐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프로들도 이러한 진행의 수순을 절대 모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흙이 벌려갔을 때 이 모양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도 흙으로서 뭐 공격법을 미리 연구했을 수도 있고요. 백으로 타개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숙제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승률상으로는 흙이 약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든지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에는 정말 올드한 수법으로 이 외목을 피해가는 밭전자 걸침을 두어 갔어요. 그러면 흙도 삼삼을 받는 것이 정수고 두 칸으로 벌려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요, 백은 손해가 없습니다. 일단은 흙에게 두터운 외벽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백의 승률이 약간은 좋습니다. 그만큼 외목이 리스크가 있는 수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도요. 실전 진행을 좀 보면 또 여기서도 굳혀서 뭔가 집을 지킬 수도 있지만 발빠르게 뭔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착점이에요. 모양을 넓혀가는 마치 젖바둑을 두듯이 상수가 하수를 상대로 젖바둑을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듯이 이렇게 모양을 키워갔는데 결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양을요, 들어갈 때는 항상 상대 모양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짚어서 이런 자리 이 두 곳의 자리가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요. 상대방이 밀어올 때 한 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변에 새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를자를 두더라도 쉽게 흙의 모양을 이미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더라도 눌러가서 한 칸 뜀에 새를 지금 눌러가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짚어가는 자리가 너무나 좋은 명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짚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것은 모양이 갈라져서 좋지 않기 때문에 밀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흙이 어떻게 행마하죠? 다음에 밀어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자체로 백이 충분히 흙의 새를 견제했기 때문에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점머리도 아프고 또 이런 자리도 흙이 지금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뚫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이러한 작전이 좀 통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물론 이렇게 자신의 진영을 지키면서 갖추면서 두는 것도 괜찮은 작전인데 결국에는 이런 모양을 들어가서 깨야 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실전 진행인데 이렇게 또 약간 허허실실 작전으로 이 자리도 갈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르면은 백의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붙이고 젖혔을 때 흙에게 리듬을 주는
흑에게 좋은 행마를 내주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나 두고 싶은 자리인데 좋은 착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흑도 약간은 유혹하는 가운데를 가르고 나오는 행마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그러한 행마인데 아주 좋은 자리죠. 하지만 사실은 워낙 허술해서 이러한 모양을 펼쳐놨을 때 인공지능은 타개를 잘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개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전 진행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외목에서 모양만 먼저 우상기 쪽 모양을 짚어드리면 지금 배석에서 3-3 침입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를자 걸침으로 들어가거나 승률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흑은 백의 모양을 누르겠다라는 의도예요.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의도인데 이제 허술하지만 이 변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변 쪽으로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좀 이렇게 지금 웅수타진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흑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웅수타진까지 한 다음에 다시 밀어서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좀 이 모양을 좀 깨는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아주 멋진 타개법이 되겠네요. 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자 걸침 또는 3-3 침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진행이 정수이고요. 지금은 변이 지금 넓어지는 상황이니까 선수를 잡기 위해서 한번 밀어놓고 또 침투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수법,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를자 다시 또 귀에 뒷맛을 남기는 절묘한 응수타진 이렇게 행마를 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적인 모양을 봤을 때 외목에서는 3-3 침입 어느 곳을 씌워 오더라도 가르면 백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나를자로 씌우는 수밖에는 없는데 요 행마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젖혀 오더라도 끊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늘어서 자세를 잡게 되면 백이 만족이고요. 부분적인 이 형태는 좀 쉽게 3-3을 두면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후가 어렵죠. 이 변에 침투해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렵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3-3 침입하는 것이 정수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진행에서 이 모양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귀의 굳힘도 아니고 변의 벌림, 귀 굳힘과 변 벌림의 중간 정도의 허술한 지킴인데 이 모양을 깨 들어갈 때는요, 가르고 들어가는 행마가 좋습니다. 성점 자리도 좋아요. 이 자리도 좋은데 그 이유는 흑도 이제 이런 모양을 내주게 되면 백이 이제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오는 형태가 제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면 백이 만족입니다. 이미 좀 타개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밀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맞았을 때 약간 무겁게 행마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은요. 안쪽에서 사는 것은 살아도 별게 없어요. 살아도 또 살아둬야 되는데 생부려사죠. 봉쇄를 허용해서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사석작전을 하면서 귀에 젖혀가는 행마가 아주 멋진 행마인데요. 흑이 이제 끊어서 받을 때 이 형태가 흡사 눈목자 굳힘에서 일어난 형태와 똑같아요. 눈목자를 굳히면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러한 형태에서 붙였을 때 바깥쪽을 젖히고 이렇게 안쪽을 젖혀가는 변화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붙였을 때 느는 수도 있습니다. 늘었을 때 젖히고 끊게 되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모양을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익숙한 모양으로 뭔가 좀 바둑을 둘 때 환원이 되게끔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수읽기를 해 본다면 이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미는 수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젖혀오면 끊는 수도 당연하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밀려서 너무나 쉽게 타개가 됩니다. 예, 백이 만족이고요.
그래서 흙도 끊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쉽게 단수 쳐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끊고 싶지만 끊게 되면은 흙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젖혀가는 자세를 갖추었을 때 두 점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잡아야 되는데 또 단수 때문에 또 한 번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서 변벌림을 통해서 풀어가면 아주 쉽게 흙의 그런 큰 모양을, 허술한 모양을 전부 다 이제 견제했죠. 네,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깰 때 가운데 가르는 성점 자리 이렇게 해서 사석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강좌에서 알려드리면서 이 모양을 꼭 기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옥진석 구단이 특히 또 이러한 이색적인 포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를 대비하여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형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도요, 어깨 짚어가는 이 위의 자리도 아주 좋은 곳인데, 만약에 아래편을 밀게 되면 받전자 사이를 항상 째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약간 흙은 이미 스텝이 꼬였다라고 봐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위를 밀어서 늘면 밀어서 이렇게 약간 우영을 유도하는 이러한 행마로 두어야 되는데 느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행마를 하죠. 그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게 되면 흙이 망하는 거고요. 이렇게만 바꿔치기가 돼도 흙이 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자만 두더라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허술해 보이지만 백이 이제 흙의 진영을 쉽게 누르면서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행마가 되겠죠. 이렇게 짚어가는 자리가 좀 볼수록 좋아 보이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블루스팟의 자리이기도 해요. 좀 이 흙의 허술한 벌림을 빨리 들어가서 일찍 견제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전혀 다른 바둑이 펼쳐졌을 텐데요. 일단은 오늘 이 양 외목을 두어왔을 때 두 가지 부분, 외목에서 가장 쉽게 3-3 침입해서 견제하는 방법과 그리고 외목 굳힘, 약간 외목 굳힘에서는 성점 자리 침투해서 들어가는 침입과 그리고 어깨를 짚어서 들어가는 침입, 이 두 가지 정도가 아주 유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외목을 파괴하는, 외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법들인 것 같아서 강좌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프로들 바둑에서 이렇게 외목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막상 상대가 두어오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외목 파해법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